혹시 병원 조금만 다녀와도 바로바로 실비보험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가벼운 감기나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이건 청구해야지 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한두 분쯤은 꼭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병원 가는 족족 실비 청구하는 게 진짜 현명한 방법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앞으로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같은 보험료 내고 더 많은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면 내 돈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오늘 말하는 내용을 100%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 실비 청구 앞두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실비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무려 약 3,900만 명, 국민의 약 75%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 항목까지도 보장해주니까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꼭 필요한 보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1, 2만 원 나온 것도 무조건 청구하자 이런 분위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정말 작은 병원비도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상황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1만 원도 당장 절실하다면 당연히 청구하는 게 맞고요. 또 이미 보험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다면 그대로 청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아직 제대로 준비 못했거나 앞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무턱대고 청구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실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이력이 신용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는 이런 내역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보험사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최대한 피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비를 매번 청구하면 생기는 첫 번째 불이익은 부담보와 할증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매우 위험하게 보는 신체 부위나 손해율이 높을 것 같은 질병 등은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청구 이력이 남아있다면 부담보나 할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워낙 많은 고객님들의 신사를 넣다 보니 사전에 고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거절이 되거나 부담보 또는 할증이 되는 억울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목이나 허리가 뻐근해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자주 받던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는 알릴 의무 대상입니다. 내 입장에선 그냥 스트레칭 하듯 마사지 받은 건데 보험사 입장에선 이 부위 위험하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특약 제외되거나 해당 부위 부담보 잡히거나 특정 질환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고요. 요즘엔 심지어 할증 부담보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유병자 보험으로 가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보험 가입할 때 청구 이력이 발목을 잡는 경우예요. 고객님들께 그때 병원 가신 적 있으시죠?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녀왔지만 별거 없었어요 이렇게 하시죠. 근데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유무랑 관계없이 외래 기록지나 겸사 결과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매우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예전에 살았던 곳이 먼 지방이었다면 타 지방에 있던 병원에 다시 직접 가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어렵사리 서류를 떼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질병 코드가 찍혀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여성 고객님 이야기인데요.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가입하려고 오셨는데 20대고 건강체질이라 고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워낙에 젊으시고 고지사항 꼼꼼히 여쭤봐도 단 하나도 걸릴 만한 것이 없어서 당연히 쉽게 가입될 줄 알았는데 심사 결과 보완 요청이 뜨는 거예요. 병원 다녀온 청구 이력이 있으니까 결과지 제출해주세요 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병원 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한 번 병원 간 거에 불과하다며 전혀 이상 있었던 거 아니고 치료 받았던 것도 아니니까 당당하게 병원 가서 서류 딱 떼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입 거절. 왜였을까요? 서류에 R42 어지럼증이라는 코드가 쥐도 새도 모르게 찍혀 있었거든요. 보험사는 머리 관련 질환 위험해 이렇게 판단해서 거절한 거예요. 다행히 잘 해결은 됐지만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험사에서는 머리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 하거든요. 그런데 고객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당시에 어지럼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이런 질병 코드가 찍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차분히 고객님께 대처 방안을 알려드렸고 다행히 병원이랑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어지럼증을 서류에서 없애고 결국 심사 통과가 돼서 무사히 가입까지 완료는 하였어요. 이렇듯 보험사에서는
실비 청구를 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한 거고 어지럼증이 찍혀 있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손해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제한을 두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례처럼 실비 청구 이력이 생각지도 못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고객님이 20대가 아니었으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결국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고지사항에 해당은 안 되는데도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손해죠. 정말로. 그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비 가입 왜예요? 나중에 청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럼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약서 잘 보관해 두시고 보험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청구하셔도 돼요. 이걸 청구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보험금 청구하기 전에 꼭 점검해 보세요. 내 보험 제대로 세팅되어 있나요? 납입하는 돈 보장에 비해 너무 비싸진 않나요? 보험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 때 무조건 다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타이밍과 전략이 있어야죠. 혹시 지금 보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 교정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가입 강요 없이 꼼꼼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